간밤 미증시는 굉장히 온건했던 FOMC 결과와 함께 긍정적으로 나왔던 PPI 지수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FOMC의 결과 만장일치로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이 점도표상으로는 2024년도에 3회 금리 인하가 전망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우 지수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면서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8,277억 원 나홀로 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3,828억 원, 4,512억 원 동반 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 나홀로 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이 양시장에서 함께 동반 순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 미증시의 훈풍에 마통하듯이 이 양 지수 모두 이 외국인과 기관 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이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각각 1.5, 1%,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11%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승, 그리고 최근에 약간 주춤했던 바이오 업종까지 오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이 주가의 상승이 좀 부진했던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 섹터까지도 오늘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역시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오늘 역시 0.8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반도체 업종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필라델피아 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 CXL 관련주를 지금 시장 속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개발 소식 속에서 오늘 29.96%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셈 관련해서는 CXL 관련해서 검사 장비 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역시 오늘 같은 경우 19.61%,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기트 역시 상승하고 있고 파두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까지 있었죠.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 다시 한번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해서 이 리튬 소식 속에 이 실적 악화 전망까지 부각되긴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 상승세와 수급 함께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일하이텍과 세빌겜 같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각각 10%, 5%대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요. 나인테크와 코스모랑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제주전자재료, 이 수급 재료 관련주들까지 들어와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훈풍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과 시장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산타 랠리, 1월 효과 등 긍정적인 단어들이 생각나는데 고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알려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연중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5% 올라갔는데 장중에 74,3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73,000원대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가장 큰 배경이 있다면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임순재 교수님? 네, 가장 큰 게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우 같은 경우 이제 37,0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투자 심리 개선이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2위로 또 등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 일단 형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전자 어떻게
올해 연말? 7만 8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1월까지. 1월이요? 네, 1월까지 너무 해서. 또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7만 8천 원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7%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7만 8천 원의 가격을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고점이 아니고요. 바로 앞전. 그러니까 96,500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횡보했던 구간에서의 매매 집중 구간에서의 가격입니다. 아, 거기에 또 이제 매물대가 좀 심리적 있군요. 저항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가겠다는 시그널들을 지난 11월부터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5천억 규모로 매수를 했죠. 대부분이 삼성전자였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대규모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 대부분의 매도를 했던 것은 개인 투자자였죠. 제가 시장에서 주변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봤더니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지쳐서. 아,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최근에 한 2, 3주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7만 원 전후로 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강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다 보니까 옮겨타기를 한다든가 또 지쳐서 이 정도에서 팔아야지 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삼성전자 매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1월, 12월 들어서 많은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기 성향의 투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뭐 7만 원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7만 4천 원 전후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한 3, 4%더 올랐죠. 지금 가격이라도 다시 따라잡는 것이 어떤 뭐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괜찮다? 네, 7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7만 4천 원에 다시 사는 대응으로 올라간다라면 뭐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한 1월 정도 선까지 해서 가격 전략을 7만 8천 원 정도까지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후에 흐름은 이제 반도체 경기 사이클하고 전반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연동되어져서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네. 궁극으로는 8만 원 넘어가겠죠. 이런 흐름들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팔았던 분들이 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다시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난 2달 동안의 수급에 보면 흐름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팔고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누가 뭐 떠받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SK하이닉스가 떠받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삼성전자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라는 김대중 고수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는 뭐 반도체 사이클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2025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계속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나는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이평선이 따라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결국 반도체가 될 것이다. 네. 다만 지금 나스닥이 조금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를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많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지금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피어인그리드 인덱스가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70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75가 넘어가면 익스트림 그리드가 되는데 보통 익스트림 그리드가 되면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년도에 대해서 지금 어제 이제 연준 위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좀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는 제가 지금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제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어도비가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외에서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2024년도가 AI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예측치보다 실적이 조금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 한마디에 6%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PE 배수를 보시면은 55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비싸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이야기하는 이런 좀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나스닥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내가 지금은 무서워서 못 사겠어라고 하시면은 빠질 때마다 음봉일 때마다는 계속 사셔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아직 삼성전자의 고점은 멀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만전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팔만전자요? 내년 여름이면 보지 않을까요? 여름이요? 네. 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8만 원 라인에서 네. 한 1년 정도로 횡보를 했습니다. 8만 원 갈려하면 무너질 거고 갈려하면 밀릴 거고 갈려하면 매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매물벽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사이클도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쉽사리 1,200원 초반대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또다시 이렇게 상승을 야기시키는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뭐 뉴욕 시장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그 CXL이라고 하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우리 아나운서께서 해주셨는데 그 뭐라고 부르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예, HBM 공부한 것도 참 엊그제 같고 요거 다 숙지도 안 되는데 새로운 또 기술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디램 메모리 기술. 요 관련한 기업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요 삼성전자가 관련한 상표 출원을 4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대감이 다른 종목들에게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흐름 보니까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일단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HBM 관련주에서 시장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 초반의 흐름은 그리 강하진 않았고 지금 네. 이제 10시 이후로부터 삼성전자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CXL 관련주들은 위에서 사실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뭐 아무래도 가장 지금 대장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킨스 전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상한가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오킨스 전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속해 관련된 관련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주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된 검사 장비 업체 개발 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20%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아직까지 반도체 내에서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반도체 종목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지만 또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또 HBM 관련주,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 구간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런 장에서도 1.1%대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분명하게 지금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좋다라는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의 테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부지런한 분들이 좀 이길 수 있는 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내가 그게 좀 힘들다 이런 테마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눌림목 있을 때 음봉 나올 때라든지 지금은 또 급하게 따라가시는 전략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조금 시장이 지금 좀 차분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XL 관련주 우리 김대중 교수님도 어떻게 좀 관심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어. 잘 여러분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네. 바랍니다. CXL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산업이 확장되는 단계이거든요. 우리가 한 3, 4개월 전 그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을 따져보게 되면 HBM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있죠. 그러면 반도체 자체 고성능이라고 하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CXL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반도체에서 이제 전기전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그쵸? 많이 했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에서 전기전자로 좀 확장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CXL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지만 CXL은 무엇이냐? CPU와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왜냐하면 반도체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현재 생산되고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연결해주는 연결점의 그 기존 구간이 노후됐다라면 데이터가 아무리 빠른 연산을 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집에서 쓰시는 PC가 초고성능이라 하더라도 그 광통신이 아닌 예전 통신망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U와 반도체 또는 반도체와 반도체 또는 AR 칩과 칩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PCB, 인쇄 교류판입니다. 네. 이게 확장될 겁니다. 우리가 그 HBM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을 판단해 보던 또 최초에는 밀봉 관련 종목들이 후공정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확장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관련주까지 전체의 종목들이 한 번에 시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전기전자로 넘어오죠. 네. 그러면서 PCB 관련주로의 흐름에서 지금 CXL 관련주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전자 내에서도 PCB 관련 업종으로의 확산되는 흐름들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강한 종목들 있죠. CXL 관련주 내에서 강한 종목들은 추가로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대장주는 부분 바뀝니다. 예전에도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태의 모습과 같이 왔다 갔다 지서거니 앞서거니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반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전기전자 흐름으로 왔고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CXL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오늘 올라왔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대응으로 시장에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자, 관련주들이 사실 많이 급등해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임순재 고수님은 CXL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실까요? 일단 뭐 CXL이라는 기술 자체가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이게 2019년도에 버전 1이 나왔고요. 지금 나와 이제 최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버전 3.1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CXL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제 그에 이때 이제 초고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CPU와 메모리 간에 이제 좀 더 빠르게 아니면 SSD 간에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거와 뭐 CXL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와 이제 경쟁 관련된 인터페이스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PCL-E 6.0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어렵네요.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반도체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CXL 하나만 갖고 향후에 이 시장으로만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자체는 뭐 계속 지금 발전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 자체 대신 이제 이 기술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단순하게 이런 CXL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각 그 세부적인 부품, 뭐 CPU나 GPU, 그다음에 각종 컴퓨터 내의 부품들의 버전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버전이 바뀌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CXL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돼서 뭐 이런 이제 계속 인터페이스 관련된 이제 IP를 갖고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퀄리타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IP를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이제 주목도를 이제 받은 건 사실인데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 길게 지금 달면서 지금 좀 뭐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윗꼬리를 좀 다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반도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파두는 무슨 일일까요? 파두는 실적이 일단은 박살나 있으니까 뭐 안 좋죠. 네,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CXR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CD-롬 나오다가 우리 USB 나왔죠. 네. USB 관련주가 나왔을 때는 떴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매매 게임이 발생을 하고 있고 HBM에서 온디바이스 AI로 온디바이스 AI에서 CXL로 그냥 테마가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오히려 대형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대형주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대형주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또 CXL 관련주들이 좀 튀어오를 수 있겠으나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하는 거기도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 게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파두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한번 쇼크 나오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뒤에 밑에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파두의 실적이 좋아졌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가려가면서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젯밤에 있었던 FOMC 결과가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일장 충몽, 뭐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일장 동몽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기세를 쫙 이끌고 산타랠리 1월 효과 이렇게 쭉 이어질지에 대해서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러한 상승 흐름 지속된다, 손 들어주시고 지속 안 된다, 가만히 계셔주시면 됩니다. 손 어떻게? 지속된다. 지속된다.
테이보 고수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치는 거군요. 저는 오늘 뭐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지금부터 현금화해서 1월 말 2월에 비중을 늘릴 겁니다. 아, 지금부터 연말에는 산타 안 오고 1월에 떡국 먹으러 설날 랠리를 펼치러 온다. 네, 설날 전후로 해서 저는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유는요? 일단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CPI나 PCE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까지는 잘내려 하는데 1월 되면은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12월 데이터고 요게 이제 1월에 발표될 12월의 PCE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 이번에 3.1%가 나왔는데 3.3%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한 부분도 데이터 디펜던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하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도비만 그랬냐 그러면은 어도비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가 하나 있었죠. 이게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유는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빠지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뒷심이 지금 부족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는 지금 시장에서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점도표를 보시면은 내년 3월 기준에서 금리 인하율이 지금 73%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래는 5월 금리 인하를 한 70%대로 보고 있다가 이게 3월로 확 당겨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속도에서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는 이제 FOMC마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채권시장의 배팅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직전에는 혹은 기대하고 있는 이 값이 점점 다가올 때 3월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어제 우리가 FOMC를 소화한 결과는 뒤통수는 없었다. 박살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정은 없냐 그러면은 여전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글로벌 조정이 조금은 두렵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산타랠리, 그죠? 산타랠리를 이미 우리는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저는 좀 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이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네. 시장을 바라봅니다. 산타랠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1월 장세는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타랠리가 없다고요? 네, 산타가 1월에 올 겁니다. 세뱃돈 장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오시는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와 연동된 주식시장의 상황을 과거래부터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이 과거에 이제 5.2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 9년 이때 5.25까지 올렸거든요. 네. 이때 1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하는 지점에서 나스닥 지수가 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이 제로 포인트에서 2.5%까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9개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 기간에 나스닥 지수가 40% 상승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배가 될 때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락합니다. 네.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의 그 확실성, 그러니까 완전한 확실성이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상승합니다.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건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투자를 안, 글로벌 자금에서 큰 자금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동결되어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큰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일단 전일 기준에서 파월의 그 입을 통해서 해소됐고요. 네. 이제 예측 가능 범주 내에서의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12월 장세, 오늘 장 지수가 뭐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12월 장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12월 장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1월 장에 시장 흐름에서의 지수 상승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12월 장에서는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 모아가는 대응으로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려면 약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관련한 주제는 계속해서 향후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5위 주제에 대한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대중 고수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임순재 고수 8만 전자 되려면 빅테크 수주가 필요하다. 염정 고수 섹터 내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테이버 고수는 정직한 거북이의 일보 전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